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전력 부채 관련 뉴스 일전에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미 빚이 많은 상황인데도 내년에 빚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전력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2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내년에도 한전이 채권을 더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까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네. 올해 한국전력 채권 발행 잔액은 80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이 됐어요. 네. 이 발행 잔액은 내년에는 84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서 내년에 4조 3천억 원 순 발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4조 3천억 원만큼 채권을 더 찍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2025년 이후에는 채권 발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년에는 채권 발행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채권을 더 찍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무엇보다도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LNG나 석유 등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 때문에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고요. 네. 문제는 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료, 전력 판매 단가에 그대로 반영하기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장사를 한전이 계속해 온 겁니다. 네. 이로 인해 손해보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적자가 급속히 불어나고 이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찍어서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지금 7조 원의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한전은 올해까지는 어려우나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구입비를 충당을 하려면 내년에도 채권을 더 찍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발전 그 원가 외에 네. 빚을 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이 한전은 대규모 투자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내년에 10조 9천억 원을 비롯해서 5년간 무려 49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송배전 설비 등을 갖출 계획이고요. 네. 지금 한전뿐만 아니라 수력 원자력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자회사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제 유가 관련된 소식인데 네. 국제 유가 흐름이 최근에 심상치 않나 봅니다. 네, 이게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원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이제 들썩였습니다. 네. 사우디는 올해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초에 자발적 감산을 9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연말까지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으니까 공급을 좀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이번 달까지 감산하는 거였는데 연말까지면 세 달 더 연장된 네. 거죠? 네, 이번에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이어가면 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도 이제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00만 배럴에 이제 그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감산이 길어진 것인데요. 네. 이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감산을 하더라도 이 100만 배럴 감산을 한 10월 달 정도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거보다 더 길어지는 네. 거네요, 지금 12월까지면. 그렇죠. 이제 사우디는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 등과 이제 네. 감산을 통한 석유 가격 유지 정책에 이제 보조를 맞춰 왔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기가 워낙 침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긴축 정책 영향으로 석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이제 부양하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올려버리면 또 경기 침체가 오고 더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감산을 통해서 이제 유가 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우디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네. 감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네네. 이번 감산 결정이 나온 이후에 국제 유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어요, 유가가. 이제 간밤에 석유 벤치마크가 되는 이제 3대 원유 중 하나인 이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석유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도 86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7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70달러 수준이었는데 크게 오른 것이죠. 지난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이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커졌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0달러가 거의 넘었었는데 네.
그럼 1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망이 나오면 주식시장이나 외환 그렇죠.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도 간밤에 약세를 나타냈고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가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네. 그 달러 환율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이제 오름세를 이어가서 1,330원대 중반을 이어갔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국제 유가 흐름 유심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곧 추석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상 물가가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이달 이제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포인트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과일 가격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이달도 상당히 물가가 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과일 품목별로는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제 추석 성수품이 이제 사과의 경우 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과는 이제 그렇죠.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도매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이상이 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이달에 그 사과 도매 가격이 10kg에 최대 7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60%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3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이제 배 도매 가격은 15kg에 5만 5천 원 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포도 역시 이제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달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희 과일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뛰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렇게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봄철에 저온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름엔 또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올해 사과 생산량은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21% 줄고 배 생산량은 한 20%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일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시기 때문이다. 네, 이런 그렇죠. 설명인 네.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반도체 업계 소식인데 이것도 네. 직접 전해주시죠. 이 ARM 이제 그 올해 미국 최대 IPO 대어로 꼽히는데요. 네. ARM이 상장을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ARM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 ARM은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AP의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분을 누가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ARM의 설계를 이제 변형을 해서 반도체를 주로 만들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ARM을 엔비디아에 팔기로 좀 합의가 됐었는데 네. 이렇게 독점 우려가 불거져서 ARM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무산됐고 올해 이제 상장이 추진된 겁니다. 이 ARM의 기술을 세계 70% 가량의 인구가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중요한 기업인데 네. 이래서 누구 하나가 ARM을 독점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나눠서 ARM을 가져가자 뭐 이런 분위기고요. 이번에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ARM이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ARM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6조 5천억 원 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 상장에서 이제 발행 주식의 9.4% 가량만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번 IPO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엔비디아 등 ARM의 주요 고객사들도 이제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AMD, 구글, 인텔 등 뭐 IT 기업들도 투자자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ARM과의 상업적 관계를 또 확대를 하고 네. 경쟁 업체가 ARM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다수의 IT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ARM이 사실상 반도체 공공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 게 네. 지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뭐 서로 네. 견제도 하고 그렇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2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업 이제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숙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중국
에게 이제 수주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이제 클락슨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05만 CGT였는데요, 중국이 168만 CGT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전체 중 82%였고요. 네. 우리나라가 27만 CGT로 2위였습니다. 전체 중 13%에 불과했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CGT라는 게 그러니까 수주 단위인가 네, 그렇죠. 보죠? 네, 이게 배 가치를 무게로 환산한 단위인데요. 네. 수치를 판단할 때 단순히 척만으로만 표기하면 좀 오류가 있으니까 네. CGT로도 주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불과 7월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수주 중에서 44%를 차지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34%로 2위로 5개월 만에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8월에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천하로 끝난 건데 네, 그렇죠. 네, 누적 수주량으로는 어디가 1위입니까? 이제 현재는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58%로 1위, 우리나라가 27%로 2위를 보였고요. 네. 이 중국은 이제 저가 수주와 이른바 가성비를 무기로 이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유율이 역전당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질이 중요하지 양이 뭐 대수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LNG 등 친환경 이제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배 가격 추이만 봐도 이 친환경 선박인 대형 LNG 운반선이 약 지금 2억 6,500만 달러로 전달보다 좀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이 배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